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방 가입니다. 네, 예전에는 그 연초가 되면은 문학 팬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어요. 네, 바로 이상문학상 작품집입니다. 그래서 누가 이 이상문학상의 대상을 받을 것이냐,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었고, 실제로 이제 이상문학상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, 네, 동인 그리고 현대 문학상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3대 문학상이잖아요. 그래서 이 이상문학상 대상 작가에게는 항상 그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었는데, 올해도 네, 이상문학상 대상이 발표가 됐어요. 예소연의 그 개화 혁명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상이라는 작가를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그런 상이고, 이제 1회가 김승옥 작가였고, 그 이후로는 뭐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다 이상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뭐 우리 지금 잘 알려진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이 한강 작가도 이상문학상 2005년에 대상을 받았고, 또 이 한강 작가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도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으셨거든요. 그래서 부녀가 받은 유일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, 또 뭐 김훈 작가, 김현수 작가, 김영하 작가, 김혜란 작가,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 이상문학상을 받았습니다. 저는 처음 모은 게 이제 김훈 작가께서 이상문학상을 받으면서 모았던 것 같아요. 무려 2004년이래요. 그래서 2004, 2005, 2008 뭐 이렇게 좀 있다가 이제 좀 뜸해졌다가 이번에 이제 2025년 이상문학상 수상을 접하면서 이 책을 보게 됐는데요. 이런 이제 이상문학상이 그 권위를 이어오다가 요 근래에 들어서 좀 잡음이 있었죠. 작가들의 어떤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서 이제 그 수상을 거절하는 어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, 또 이 주관사인 이제 문학사상사가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이 상을 이제 계속해서 주관할 수 없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올해 다산책방에서 이제 이 상을 주관하기로 바뀌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상 문학상 자체가 어떤 뽑는 과정도 바뀌었고, 그리고 책의 표지도 미묘하게, 정말 미묘하게 바뀐 지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우선은 책 커버가 이렇습니다. 이 특유의 금색과 빨간색은 같지만 약간 다르죠. 그리고 책 등도 보면은 거의 책등은 비슷한데, 이제 예전에는 이 한자로 이상문학상을 썼다면 이제 2025년에는 한글로 이상문학상을 썼다는 게 좀 다르고, 이제 밑에는 당연히 이제 주관사도 이렇게 다릅니다. 그리고 가장 크게 좀 두드러지게 다른 건 저는 뒷면인 것 같아요. 뒷면을 보면은 예전에는 수상한 작가들의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었는데, 이제 올해부터는 사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. 하지만 대신에 이제 내지를 보면은 이렇게 이 작가의 얼굴이 아주 크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2025년 버전에 좀 다른 점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뭐 디자인적으로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? 사실 뭐 다 개취가 있겠죠. 여러 가지 이제 좀 달라진 점들이 있지만,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좀 좋았던 점은 이 작가들의 인터뷰를 다 실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존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 받은 작가의 인터뷰만 실려 있었거든요.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이 우수상 작가 5명과의 인터뷰도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좀 그 작가의 작품 세계와 또 실제 이 작품을 어떻게 집필하게 됐는지, 그런 내용들을 좀 풍성하게 알 수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심사되는 작품들 역시도 뭐 플랫폼이나 어떤 뭐 주간지 이런 거 막론하고 작년에 발표된 총 300편의 작품 가운데 이제 우수한 작품을 6편을 꼽은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이상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선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,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엄청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가들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, 그리고 올해 이 대상을 받은 이 예소연 작가는 1992년생이에요. 그래서 33살이라는 엄청나게 어린 나이로 이 이상문학상 대상에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. 33살에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사람은 김혜란 작가가 유일했는데, 이제 김혜란 작가와 이 예소연 작가가 함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제목이 그 개화 혁명인데 왠지 빨간색과 참 잘 어울리고 내용이 참신해요. 운동권 출신인 아버지와 그 딸의 이야기인데, 이제 아버지가 아프셔서 돌아가시게 되고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.
실제로 이 작가의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떤 작가의 경험이 좀 담겨 있고요.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좀 흥미로웠던 지점은 사실은 이런 이데올로기 담론이 굉장히 좀 무겁잖아요. 근데 이 작가가 좀 그런 것들을 막 웅장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의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풀어냈다는 점이 재밌었어요. 마지막에 이제 개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왜 개가 등장하는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중간에 좀 재밌었던 점은 아버지의 유언을 이 주인공이 육성으로 조문객에게 전하거든요. 그럼 그렇게 전했을 때 어떤 조문객들의 태도, 뭐 반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었고, 그냥 소재와 흘러가는 그런 플롯 자체가 흥미로웠어요. 그래서 이래서 이게 만장일치로 대상에 선정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,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참 좋았어요. 태수 씨, 나 30이야. 많이도 먹었다. 그러게, 근데 말이야, 나이라는 게 사람을 주저하게도 만들지만 뭘 하게도 만들어. 그 사람들이 뭘 모르고 하는 말이야. 아빠는 어이구 내 나이가 40이네 하면서 조금 어른스러워졌고, 어이구 내 나이가 50이네 하면서 조금 의젓해졌어. 이렇게 나이 들어감을 표현할 수 있는 작가의 다음 작품은 무엇일까? 사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. 워낙 또 젊은 작가이기 때문에 다음 작품이 굉장히 궁금했고, 사실은 이 예소연의 대상 수상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기태, 문지역, 서장원, 정기현, 최민우 이 5작가의 작품들도 다 훌륭한데, 저는 특히 이 김기태 작가와 문지역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재밌었어요. 이 일렉트릭 픽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줄거리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. 그냥 이렇게 되게 혼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남자가 전기 기타를 배우는 네, 그런 이야기예요. 근데 첫 문장부터가 되게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물었다.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?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졌다. 사람은 전기로 산다. 네. 그러니까 이 전기로 산다는 게 물론 뭐 냉장고, 핸드폰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경세포가 쉬지 않고 이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불가항력이다 라면서 이제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, 좀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에 기쁨을 느끼고 소소하게 좀 취미생활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남자의 삶을 담았어요. 근데 그냥 이런 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닌가? 그리고 또 우리 세상이 아무리 막 복잡하고 막 삭막하고 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살아볼 만하지 않나? 네, 또 그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작품이어서 네, 이 작품 굉장히 좋았고, 이 김기태 작가의 다른 작품도 한번 읽어보고 싶었고, 문지역 작가의 허리케인 나이트도 좀 되게 세련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문지역 작가의 작품을 좀 더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이상문학상이 좀 정말 작품성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오늘을 대표하는 이 한국의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백미가 아닐까. 또 내년 이상문학상은 이제 어떤 분이 또 수상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추스!